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거 참 흥미롭습니다. 고대 동양 철학, 그러니까 도교가요. 서양 자본주의, 심지어는 자유지상주의랑 연결된다. 좀 뜻밖이죠? 자료들을 보면 현대 중국 경제 시스템이 겉으론 공산주의 같아도 실제로는 도교적 성격이 아주 강하다. 뭐 이런 분석이 있어요. 그래서 중국식 도교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. 이렇게요. 심지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나 칼뱅주의에도 도교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. 와, 이건 진짜 좀 놀라운 주장인데요.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네, 저도 보면서 상당히 뭐랄까 도발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도교가 그냥 철학이나 종교 이걸 넘어서 중국 사람들의 그 경제관념이나 실제 활동에 아주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거고요. 그리고 그 특징들이 서구 자유지상주의나 특정 경제 원리랑 비슷하거나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분석이 핵심이겠죠. 특히 그 재물을 긍정하고 저축을 중요하게 보는 도교적 시각이 이게 어떻게 서양 사상이랑 연결되는지 따라가 보는 게 재밌을 겁니다. 그럼 우선 그 중국식 도교 자본주의라는 개념부터 좀 짚어보죠. 자료에서는 현대 중국인들의 성향,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이고 물질을 중시하고 또 이제의 밝은 면 있잖아요. 이게 유교보다는 도교랑 더 잘 맞는다는 거죠. 모택동 때도 보면 유교는 막 비판했는데 도교는 비교적 괜찮았고 등소평의 개혁 개방도 도교적인 유연함이랑 관련이 있다.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실제로 중국 가보면 도교 사원의 재물신 모시는 경우 흔하고요. 중국 분들 부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. 세계적으로도 좀 두드러진다고 평가되죠. 자료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중국식 도교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꺼낸 겁니다. 중국인들의 그 영리 추구, 부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다른 문화권하고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강하다. 이렇게 평가해요. 진짜 놀라운 건 이 도교 사상이 서양 경제 사상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. 이 주장이죠. 마테오 리치 같은 사람들이 유럽에 이걸 간접적으로 소개한 뒤에 그 유명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 있잖아요. 여기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. 자료에서는 이걸 도교의 무위, 그러니까 억지로 뭘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거, 이거랑 연결시키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자료는 아담 스미스가 스승격인 케네아한테서 노자, 공자 사상을 좀 접했고 이걸 또 칼뱅 사상이랑 결합시켜서 보이지 않는 손, 즉 시장의 그 자율적인 조절 능력을 설명했다. 이렇게 분석을 하죠. 칼뱅주의하고의 연결고리도 나와요. 칼뱅이 활동했던 제네바가 당시에 마르코폴로 등을 통해서 중국 정보가 막 들어오던 상업 중심지였다는 점, 그리고 칼뱅의 정책, 예를 들어 고리대금 인정 같은 거요.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이었는데 이게 혹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추론도 하고요. 물론 뭐 이게 정설이라기보다는 자료가 제시하는 하나의 흥미로운 해석으로 봐야겠죠. 그렇군요. 그럼 도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 원리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자료를 보니까 유독 저축을 강조하는 부분이 눈에 띄던데요. 생산, 유통, 분배의 저축, 이 네 단계 중에서 도교가 특히 저축과 관련이 깊다고 봐요. 미래를 대비하고 또 다음 순환을 준비하는 어떤 지혜, 이렇게 보는 거죠. 도교를 물의 종교라고도 하잖아요. 물처럼 이렇게 모으고 저장하는 성질, 이걸 중시하는 거랑도 통하고요. 그리고 또 도 앞에서는 모두가 절대적으로 평등하다는 사상. 이게 법 앞에 평등을 중시하는 자유지상주의랑 좀 비슷하다는 거고요. 신뢰를 중시하는 태도도 중요해요. 이게 가치를 수요자의 주관적인 만족도, 즉 효용으로 판단하는 한계 효용 이론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. 이렇게 분석합니다. 그러니까 물건이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흘러갈 때 그 가치가 제일 높아진다. 이런 관점이죠. 아하, 이렇게 비슷한 점들을 찾아보니까 재밌네요. 근데 분명히 차이점이나 뭐 한계 같은 것도 있겠죠. 자료에서도 그런 걸 좀 지적하나요? 물론입니다. 가장 큰 차이점으로 자료는 이걸 들어요. 도교는 인간의 자유보다는 자연의 순환, 이걸 더 우선시하는데 자유지상주의는 반대로 순환보다는 인간의 이익과 자유, 이걸 더 중시한다는 거죠. 문제점으로는 도교적인 재물관이 만약에 사회 시스템이 좀 미비하면 현실 도피나 약간 운명론처럼 흐를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요.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. 이게 초기 칼병주의의 어떤 윤리적인 동기, 예를 들면 구원을 확인하려는 소명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걸 잃어버리고 세속화되면서 뭐랄까 과시적인 소비나 투기적인 성격에 강한 도박 자본주의로 좀 변질되었다.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.
그러니까 화폐가 원래는 순환의 수단인데 이게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버렸다. 이런 날카로운 지적이죠. 네. 오늘은 도교라는 동양의 고대 사상이 현대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지상주의와 맺고 있는 좀 의외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. 재물에 대한 관점이나 저축의 중요성, 최소 정부, 평등 사상 여러 면에서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연결점들이 있었네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서구 자본주의가 그 초기의 윤리적 기반을 좀 잃고 도박 자본주의 같은 모습을 보인다. 이 자료의 분석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자료는 도교가 자연의 순환과 균형을 강조했던 것처럼 현대 자본주의 역시 그냥 인간의 이익만 추구할 게 아니라 순환과 책임의 가치를 좀 회복해야 한다. 이렇게 제언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경제활동에서 개인의 자유, 또 이익 추구, 이거 분명 중요하죠? 하지만 그게 공동체나 자연이라는 더 큰 순환 원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? 도박 자본주의라는 진단처럼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현대 경제 시스템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 잠시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.